안녕하세요. SNT 학원의 오수영입니다. 자, 한 번 들으면 멈출 수 없다. 학생들이 이제 재수 강의 많아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하나고랑 경기고 서울고에서 교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강사로 이제 재직했었고 대치메이드라고 이렇게 1대1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님이 이제 공개 수업을 하잖아요. 그 공개 수업에서 야, 너네 수학 선생님은 진짜 대치동 수학 강사처럼 가르친다.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제가 그때부터 내가 학원가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동고가 시험을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치렀는데요. 영동고에 대한 간단한 기말 분석을 해드리고 저에 대한 수업,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기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킬러 없이 무난했을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그냥 다 내가 그동안 보던 문제네 이러면서 이제 킬러 없이 무난하게 치렀던 시험이었고요. 중하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기본 문제들이 이렇게 좀 깔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풀겠고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 첫 페이지가요. 부교재가 이제 쉽다 보니까 부교재 올림포스 유형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중에서 상난이도 문제들을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 상난이도 이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난이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너네 어차피 부교재에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1페이지에다가 다 그거를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영동고 내신반이 있는데 그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은 저는 뭐 괜찮았어요. 뭐 잘 봤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하위권은 너무 어려운데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한테는 기본 문제가 깔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영동고 전체적으로는 부교재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교재의 어떤 문제다라고 바로바로 매칭이 될 수 있게 그 정도로 부교재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가 깔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번부터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이렇게 되면서 타임 어택이 유독 심했을 시험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서답형 1번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자연수 XY에 자연수 뭐뭐 집어넣어가지고 9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미적분 원을 했다면 이거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뤄봤다면. 그래서 이게 딱 미적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올소독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너 이거 F'X네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풀었을 수 있는 문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했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그게 안 됐다면은 일일이 다 X에 1, Y에 1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풀었어야 하는 문제였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맡게 된 수업은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기본 응용 단계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수업이 12회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통수학 1, 2를 이렇게 12회, 12회 해가지고 총 24회 수업하는 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차시수로는 많은 차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은 공통수학 1 심화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선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공수원 공수2는 막 한 번 해가지고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수업을 해서 공수원 공수2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이제 그 이후로 심화와 선행을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1월에 공수원 공수2를 각 12회씩 수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특강에서 이루어졌던 기본 수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응용 문제, 조금 더 심화 문제까지 다룰 수밖에 없겠죠. 더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행이 가능하게 제가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수원 심화반을 또 이제 정규반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수원, 공수2에 대해서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재미없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대수미적분에 필요한 기본 연산과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수원, 공수2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수 미적분 가서 아무리 뭐 선행은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행을 들어가서 이제 대수 미적분 들어가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맞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 때 저랑 공수원 공수2를 하고 이제 개별 맞춤 수업에서 대수 미적분까지 진행한 학생이 왜 공수원 공수2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지 늘어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늘지 않습니다. 연산이에요. 아니, 우리 구구단 아무리 잘 가르쳐 봐야 구구단 외운다고 해서 곱셈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국엔 해서 그 곱셈을 요 정도까지는 내가 생략하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점점 연산 과정이 빨라지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 대치동 동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1등급을 바라보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원 공수투는 제발 학생들한테 야,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 봐야 소용없어. 네가 풀어야 돼 하면서 계속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만드는 이유가 결국엔 자기가 빨리 풀어야 되고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통 자기가 직접 손으로 풀게 하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서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냐라고 묻는다면 공수 1, 2가 처음인 학생 들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공수 1, 2의 마인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공수원, 공수2에서 뭐 배웠니? 저는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저 연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막상 그 학생들도 연산해보라고 하면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드릴게요. 공수원 저의 수업에 들어와야 할 학생들은 어머니 다 센 아시죠? 센이라는 문제집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 센의 B단계의 이 대표 문제들을 10문제 정도 풀려서 5문제 정도 맞춘다? 그러면은 이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한 7, 80점대 된다? 그러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60점 언더다.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회 독은 했으나 고교 내신 기출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센이나 뭐 고쟁이 이런 것들은 풀어봤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의 개념서와는 달리 그 유형들을 고교 내신 기출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야,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아무래도 학생들 자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뭐 이렇게 할 때보다 야, 이거 학교에서 내가 직접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하기 싫다가도 그래 시험에 또 나온다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 전문다운 이제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정리를 시키게 하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각 차시에 맞게 저희 원회 방정식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렇게 내용 정리를 시켜요. 매 차시마다. 그러면 기본 개념서에는 개념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내가 원회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 이 학생들이 역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써머리를 잘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런 정리를 잘하는데 수학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시켜 놓으니까 각 내용에 해당하게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칠판에다가 제가 적어 놓고 학생들한테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문제 풀 때 질문을 받으면은 너 저기에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어딘 것 같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라고는 대답을 맞게 해요. 그러면 저 3번 케이스 중에 또 몇 번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학생이 자기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은 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가지고 반지름이랑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학생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해주는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마인드맵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고등 내신에 이제 적합한 수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시험도 치러봤고 그리고 내신을 출제를 해봤고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에 이제 적합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아침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도를 1시까지 다 나가고 그리고서는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이건 뭐 클리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서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오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제가 직접 케어를 하면서 너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파악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여름방학 때도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강사가 직접 문제풀이 시간에 와서 학생들이 직접 일일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의 오답 체크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데일리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복습 테스트에 대한 점수도 당연히 나가고요. 자, 그러면 제 수업 시간표를 말씀드리자면 공수원 12회고요. 1월 2일 금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1월 2일에 시작해서 1월 28일까지로 1월 안에 끝내고 월수금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2는요. 12회 역시 12회 수업이고 1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화목토 수업으로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 수학은 고등 전문에게 좀 맡겨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잖아요. 그 중학생이 자기는 공수원 공수투를 다 듣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제 수업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개처럼 흐릿했던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며 그리고 찜찜함이 좀 사라졌다라는 표현으로 제 수업을 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공이 수학과가 아니라 수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학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거냐를 이제 한 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잘 가르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쾌한 설명으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강사 오수영이었습니다.